우리는 언제 그 노벨상을 받느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수과학을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냐 이 토대를 자꾸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세계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심재일의 사방팔방. 오늘은 10월이면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인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월 초가 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관심 있는 것들이 하나 있죠. 뭐죠? 노벨상. 네, 노벨상을 발표하는 시기가 10월 초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면은 대한민국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과학기술인들은 야, 대한민국은 언제 노벨 과학상을 받을 것이냐 이래서 이제 관심을 길을 쫑긋쫑긋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그 산업은 굉장히 발전했잖아요. 산업 기술은 되게 발전해서 반도체도 세계 1등을 차지하고 휴대폰도 휩쓸고 있고 자동차의 선박에 또 가전제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야 그다음에 이제 특허 같은 경우도 세계 5번째로 출원 건수가 많고 그다음에 그 연구개발비 투자비가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비가 세계에서 가장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우리나라 노벨상 받을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제 발표에 귀를 기울이는데 그럴 때마다 번번이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포함이 안 됐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은 2000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을 받은 것이 유일하죠. 그리고 이제 문학 분야에 있어서 어떤 원로 이 문학인이 이제 노벨상을 받을 거라고 계속 이렇게 뜸을 들이다가 한 3년 전에 세계를 휩쓸고 있는 미투 열풍에 의해서 이제 사그라들고 우리가 말았습니다. 지금 관심을 갖고 기대할 것은 과학 분야의 노벨상밖에 없어요. 그럼 과학 분야의 노벨상이라는 것은 노벨 생리의학상,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10월 7일 날 노벨 생리의학상이 발표가 되고 10월 8일 날 노벨 물리학상, 그다음에 10월 9일 날 화학상, 그다음에 10월 10일 날 문학상, 10월 11일 평화상, 10월 13일 날 경제학상이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노벨상이라는 건 순수 과학에 관한 거예요. 기초과학에 관한 부분이죠. 그러면은 과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기초과학 분야에 있어서 노벨상을 받을 만한 바탕이 되어 있느냐, 준비가 되어 있느냐, 이걸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인 맥락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럽 같은 경우에 그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이 언제 출발했느냐, 여러 가지 이제 이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 16세기에 지동설이 나왔잖아요. 태양이 지구를 도는 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돌더라 이런 지동설이 16세기에 나와서 그것이 이제 정설로 이렇게 과학적인 진리로 자리를 잡게 됐고 저는 현대적인 의미의 어떤 물리학 과학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시점을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을 시작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아이작 뉴턴이 미분과 적분을 발견했고 또 하나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걸 발견했잖아요.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는 것은 정말 인간의 그 문명과 이런 세계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엄청난 그런 성과입니다. 정말로 인류의 보물이죠. 그래서 300년 전에 아이작 뉴턴이 1724년에 사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300년 전에 활동하던 분인데 그 다음부터 또 많은 그러한 과학자들이 유럽의 역사를 이렇게 발전시키다가 또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나와서 또 이렇게 상대성의 원리 이런 거를 얼마나 또 좋은 과학적인 과학 진실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자역학이 나오고 보통 아이작 뉴턴을 고전 물리학이라고 하거든요. 고전 물리학. 벌써 고전이란 얘기죠. 고전 물리학과 양자역학 사이는 굉장히 차이가 커요. 세계관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유럽의 현대적인 의미의 과학의 역사는 300년이 됐어요. 300년. 일본도 어떠냐? 일본도 뭐 저는 한 150년 이상 됐다. 우리나라는 어떠냐? 우리나라는 글쎄요. 보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3, 40년밖에 안 됐다라고 보는 거예요. 3, 40년. 대략 얘기해서 유럽에서 10분의 1밖에 안 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이제 그러면 왜 우리나라의 순수과학의 현대적인 의미의 순수과학의 역사가 3, 40년밖에 안 됐느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승만 대통령 시절부터 이렇게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논의가 많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은 순수과학 쪽으로 가지 않고 응용과학 쪽으로 먼저 갔어요. 응용과학 쪽으로 먼저 갔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순수과학을 해서 과학적인 진리를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빈곤과 가난을 탈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응용과학 쪽으로 갔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저는 이제 정근모 박사를 이야기를 들고 싶어요. 정근모 박사가 우리 천재적인 과학자로서 과기부 장관도 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 시절에 미국으로 유학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젊은 20대 초반에 정근모 박사를 불러놓고 김범린 박사라는 분이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근모야, 너는 노벨상 받는 그런 연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킬 것이냐. 그럼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을 좀 배워와라. 한두 사람이 노벨상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그러면 김범린 박사가 정근모를 불러서 그렇게 얘기한 것은 1957년에 중국인으로서는 최초로 양젠닝이라는 박사가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1957년에 양젠닝. 그러니 중국인들이 받았다고 하니까 또 한국 사람들은 얼마나 또 저기가 됐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을 때 그렇게 당부를 한 것이죠. 그래서 정근모 박사는 미국 가가지고 물리학자이면서 어떻게 하면 미국의 과학기술 행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많이 탐구를 하고 왔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을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 봤더니 석박사 과정을 키우는 그런 교육기관이 필요하다. 이래서 카이스트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카이스트가 설립된 다음부터 우리나라의 석사 과정, 박사 과정이 학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박사들은 카이스트 때문에 많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것이 저는 우리나라의 응용과학이든지 현대과학의 출발점이 된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 사람들이 야 우리는 왜 노벨상 못 받아라는 것게 이렇게 경쟁 심리를 갖는 것은 중국인으로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8명이에요. 그런데 일본은 어떠냐? 일본은요 지금까지 노벨상 받은 사람이 무려 27명입니다. 27명 엄청 많죠. 유럽, 미국 제외하고는 제일 많은 게 일본 사람들이 27명을 노벨상을 받았어요. 뭐 물리학상, 화학상, 의학상, 문학상도 마찬가지고 평화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사람들은 일본이 하는데 우리는 왜 못해? 이래가지고 일본은 27명인데 왜 우리는 한 명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나 이제 순수과학이라는 기초과학이라는 것은 그런 정말로 많은 토대가 필요하고 카이스트를 통해서 박사들이 많이 나오고 이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의 박사들 중에서 어느 누가 어떤 연구로 이렇게 두각을 나타낼지는 정말 모르는 거예요. 과학기술 분야라는 것은 너무나 분야가 넓고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돈만 들인다고 된다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말 그 가운데서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30년밖에 안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우리는 언제 노벨상을 받느냐 이렇게 초조하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순수과학을 기초과학을 발전시키냐 이 토대를 자꾸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학문하는 입장에서는 노벨상 그거 사실은 별거 아닙니다. 그까짓 상 하나 주는 거 유럽 애들이 지네들 리그에서 지네 플랫폼 하나 만들어 놓고 지네들 구미에 맞는 사람 상 주는 거 그거 좀 안 받으면 어때요? 그까짓 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벨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게 되느냐? 우리가 이제 순수한 마음으로 과학기술 분야든 모든 분야든 자기 학문 분야에서 정진하고 있으면 저절로 그 중에서 세계 인류 문명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성과가 나올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유럽 애들이 제발 노벨상 받아가세요.
라고 달려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뭐 마지막 고마워. 너희들이 나를 인정하는구나. 이럴 때 받는 것이 그게 진정한 의미의 상이 되는 것이지. 야, 우리는 왜 안 줘? 이러면서 눈을 밝히고 있는 거 너무 그거 아주 그 좋지 않은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관심은 이런 거 아니에요. 야, 대한민국 노벨 물리학상, 과학상 언제 받을 거야? 화학상, 물리학상, 생리학상 언제 받을 거야? 이거 궁금해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운이 좋으면 10년 내로 받을 것이다. 그러나 정상적인 이런 저걸 받는다면 뭐 30년이고 40년이고 이렇게 토대가 마련이 되면 저절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노벨상 거기에 목매지 마세요. 노벨상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유럽의 과학자들이, 미국의 과학자들이, 일본의 과학자들이 저절로 감복해서 야, 이거는 정말 상을 줘야 되겠다 라고 해서 자기들 손으로 들고 왔을 때 알았어, 고마워, 이렇게 받는 것이 진짜 상의 의미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